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한 말이 지나쳤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입을 열면 권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어도 이제 와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직장과 가족에서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고 중요한 결정을 맡아왔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말하면 지난 세월의 수고까지 부정되는 듯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덮어둔다고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탁의 침묵이 길어지고 전화 한 통이 부담스러워질수록 마음의 빚은 커집니다. 오늘은 틀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법이 아니라 틀렸을 때 품격을 지키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마음에 걸리지만 아직 인정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대개 잘못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올 장면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얕보지 않을까? 예전 일까지 꺼내지 않을까? 내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특히 연장자에게는 늘 침착하고 옳아야 한다는 기대가 오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바로잡는 일보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일이 먼저가 되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미안하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대화의 주제를 돌리거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로 일을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춘 잘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투가 굳고 대화가 짧아지고 상대를 피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같은 장면을 되새기면서도 다음날 다시 아무 일 없는 척하게 됩니다. 체면을 지키려던 행동이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키우는 셈입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체면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게 하는지 조용히 따져보겠습니다. 논어에는 훌륭한 사람을 보면 본받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자신을 살피라는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흠을 찾아 우월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한 장면을 만났을 때 나에게도 비슷한 습관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수양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면 나는 가족 앞에서 같은 고집을 부리지 않았는지 묻는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자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보다 알아차리고 자신을 고치는 과정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발견하는 순간은 부끄러운 끝이 아니라 배움이 시작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논어는 제자와 후학이 엮은 문헌이므로 오늘의 상황에 적용할 때는 기록된 원칙과 우리의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대의 가족과 직장은 고대의 위계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옳음을 독점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살피는 책임이 더 크다고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품격을 흔히 말투나 옷차림, 지위와 연결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데서 품격을 봅니다. 실수한 뒤 어떻게 행동하는지,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지, 상대의 상처를 가볍게 넘기는지를 봅니다. 틀렸다는 사실은 순간의 문제이지만 끝까지 고치지 않는 태도는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의 착오는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반복해서 책임을 피하면 가족은 중요한 일을 더 이상 상의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면 처음에는 민망해도 상대는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과는 사실을 놓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책임을 피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믿음입니다. 사과를 받은 사람이 곧바로 웃지 않더라도 정직한 태도는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논어가 말하는 신뢰도 결국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데서 자랍니다. 체면은 남의 시선을 잠시 막아줄 수 있지만 신뢰는 함께 살아갈 길을 오래 지켜줍니다. 무엇을 지킬지 선택해야 한다면 겉모습보다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거나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한 말이 모욕적이었다면 그 말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폭언이나 위협으로 대응한다면 그것까지 참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 몫과 상대의 몫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돈 문제로 다투었을 때
계산을 잘못한 부분은 바로잡고 서로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은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다툼에서도 말투는 사과하되 중요한 결정은 차분한 시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모든 판단권을 넘기는 일이 아니면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사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질 부분을 정확히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피해를 겪는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하거나 참으라고 권해서도 안 됩니다. 안전과 법률, 건강에 문제가 얽혀 있다면 수양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사실을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날짜를 잘못 기억했습니다. 내 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어서 상대가 받은 불편이나 상처를 추측으로 덮지 말고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일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중간에 해명하지 말고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책임을 흐리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덧붙이십시오. 피곤했다는 말이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앞으로 바꿀 행동을 하나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부터 확인하고 말하겠다. 오늘 안에 잘못된 계산을 고치겠다. 같은 약속입니다.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할지도 분명히 하십시오. 사과의 길이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분명하고 뒤따르는 행동이 실제로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연장자의 사과가 특히 큰 힘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오래 산 배우자가 상대에게 먼저 잘못을 인정하면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사실 앞에서는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안전한 기준이 생깁니다. 손주 앞에서 할아버지가 잘못 들었구나 라고 말하는 한마디는 아이에게 완벽함보다 정직함을 가르칩니다. 자녀도 훗날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보다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어른이 언제나 마지막 말을 차지하려 하면 가족은 겉으로만 고개를 끄덕이고 중요한 마음은 감추게 됩니다. 다만 효나 예를 일방적인 복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가족은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연장자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경험이 언제나 현재의 정답은 아닙니다. 먼저 사과하는 어른은 권위를 잃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가 두려움이 아닌 신뢰에서 나오도록 바꾸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남길 가장 좋은 유산은 늘 옳았다는 기억보다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기억일 수 있습니다. 은퇴 전후에는 잘못을 인정하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함과 경력이 판단을 뒷받침해 주었지만 역할이 바뀐 뒤에는 작은 지적도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녀에게 배우거나 새 제도를 후배에게 묻는 일도 괜히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설명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결국 도움을 거절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논어에 기록된 배움의 원칙은 익히고 되풀이하는 과정에 기쁨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구분하는 태도 역시 알매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이를 오늘에 적용하면 나이 들어 묻는 일은 뒤처짐의 표시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정직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익히지 못해도 메모하고 다시 해보면 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다시 알려주게. 라는 말은 역할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경험 위에 새로운 배움을 더하며 가족과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돈과 재산이 얽히면 체면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가족에게 투자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고 생활비 계산을 잘못한 사실도 숨기고 싶어집니다. 손실보다 비난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늦게 알릴수록 선택지는 줄고 신뢰의 손실은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연체나 계약 착오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 전체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자의 원칙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은 이익만 보지 말고 위로움과 신뢰를 함께 살피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특정 투자나 세금 결정을 대신해주는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금전 문제는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태도만큼은 미룰 이유가 적습니다. 금액, 시점,
현재 상황을 과장 없이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해 보십시오. 책임을 피하려고 낙관적인 약속을 덧붙이지 말고 확인할 항목과 날짜를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체면을 위한 침묵보다 정확한 공유가 다음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공자의 자기 성찰 원칙, 그리고 사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마음에 걸리는 일 한 가지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 아래에 세 줄만 씁니다. 무엇이 사실이었는가? 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내일 어떤 행동으로 고칠 것인가? 사람 이름을 쓰기 부담스럽다면 첫 글자만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서 맴도는 일을 눈앞의 문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직 상대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문장을 다듬어도 좋습니다. 다만 변명을 길게 쓰지 말고 바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품격은 한 번이 멋진 사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알아차리고 고치고 다시 확인하는 반복에서 자랍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사과한 뒤에도 남는 서운함을 어떻게 견디고 신뢰를 천천히 회복할지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이에 세 줄을 적었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이 곧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들은 사람에게도 자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쌓인 서운함은 한 문장으로 사라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사과했는데 왜 아직 그러느냐 고 재촉하면 사과는 다시 내 체면을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아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먼저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침묵한다면 그 침묵을 존중하십시오. 대답을 요구하지 말고 지금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고 말해도 좋습니다. 며칠 뒤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묻되 거절할 여지도 남겨두십시오. 사과 뒤에 남는 불편함을 견디는 것, 그것도 잘못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관계를 회복하려는가? 아니면 빨리 편해지고 싶은가? 그 질문이 사과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아 줍니다. 신뢰는 좋은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겼다면 다음부터는 10분 일찍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말을 듣지 않고 판단부터 했다면 대화할 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끝까지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로 사실을 숨겼다면 정해진 날에 함께 확인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한 번의 사과는 방향을 바꾸는 신호이고 신뢰 회복은 그 방향으로 계속 걷는 일입니다. 처음 며칠 잘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상대는 말보다 익숙한 행동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거창한 약속보다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지켰는지 스스로 표시해 보십시오. 한 달 뒤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대에게 묻고 부족한 점을 다시 고치면 됩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신뢰는 사람이 설 수 있는 바탕으로 다뤄집니다. 오늘의 관계에서도 믿음은 설명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선택을 조용히 되풀이할 때 조금씩 다시 자랍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우리는 성격을 탓하기 쉽습니다. 나는 원래 덤벙댄다.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다. 고 말하면 잠시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에는 대개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 약속을 잊는지,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방어적으로 변하는지, 특정 사람 앞에서 목소리가 커지는지 살펴보십시오. 원인을 마음속 의지만으로 고치려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는 장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은 달력에 바로 적고 중요한 송금은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감정이 오르면 10분 뒤에 다시 말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잘 되지 않으면 가족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책임입니다.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자신을 꾸짖는 데 오래 머무는 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말로 누군가를 곤란하게 했다면 조용히 따로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잘못된 사실을 말했거나
회의 자리에서 후배의 공을 내 것으로 돌렸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앞에서 필요한 만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개된 실수는 공개된 오해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망신을 자처하듯 자신을 길게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을 잘못 말했습니다. 그 일은 제가 아니라 누구의 수고였습니다. 처럼 짧고 분명하게 정정하면 됩니다. 사과의 목적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고 흐트러진 사실과 관계를 제자리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바로잡는 태도는 체면을 잠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려다 신뢰를 오래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어렵다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정정 범위를 먼저 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했다고 해서 모든 의견이 같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한 방식은 잘못이었지만 사안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자의 기록에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이를 오늘의 관계에 옮겨보면 평화를 위해 생각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내 판단을 분명히 말하고 다른 결론이 남는 것을 견디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차분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과 뒤에 곧바로 동의를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사과를 취소하는 태도는 관계를 다시 힘겨루기로 만듭니다. 조화는 한쪽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채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했는데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억울함이 생기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사과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권리를 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언제 관계를 다시 열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말과 보상을 제안했다면 그 다음에는 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계속 전화하거나 가족을 통해 압박하면 사과가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리겠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 고 말하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물론 폭언이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가까이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과 경계는 지켜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과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했는지를 분명히 하는 행동이며 이후의 삶에서 같은 잘못을 줄이는 기준이 됩니다. 잘못을 깨달은 뒤 자신을 심하게 벌주는 분도 있습니다. 잠을 줄이고 좋아하던 일을 끊고 계속 과거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크다고 책임을 더 잘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피해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바로잡고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바꾸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데 힘을 다 쓰면 정작 필요한 행동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십시오. 돌려줄 돈, 정정할 말, 바꿀 습관은 행동으로 옮기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은 오래 붙들기보다 앞으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불안과 후회가 너무 커서 잠과 식사가 무너지거나 이 일상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가족의 위로만으로 버티지 말고 상담이나 의료적 도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일도 책임의 일부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더 안전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체면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나면 먼저 연락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형제, 써먹해진 자녀, 예전 직장의 동료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때 큰 화해를 한 번에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짧은 안부와 예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잘못이 분명하다면 변명을 붙이지 말고 한 문장으로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다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되살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과 문을 밀어젖히는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완벽한 친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인사하고 익숙한 모임에 다시 나가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관계의 바닥을 만듭니다.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 예의가 끊어진 관계보다 새로운 공동체를 먼저 열어주기도 합니다. 잘못은 크게 터진 뒤에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살피면 작은 어긋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남을 위한 일에 충실했는지, 법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배운 것을 익혔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그대로 의식처럼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잠들기 전 세 가지를 짧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말이 누군가를 불필요하게 작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내가 한 약속을 지켰는가? 새로 알게 된 것을 행동으로 옮겼는가? 답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씩 적고 고칠 일이 있으면 다음 날 할 행동을 하나 정하십시오. 매일 자신을 심판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조금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이 체면과 변명 속에서 굳기 전에 발견됩니다. 큰 사과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어긋남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틀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경험이 많아져도 판단은 어긋나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처가 되며 오래 지킨 체면이 어느 날 관계를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격의 기준은 완벽함이 아니라 고치는 태도에 있습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같은 잘못을 줄이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실천을 정해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바로잡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정해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내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연락하기 어렵다면 문장부터 적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은 이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체면을 지키는 어른으로 남고 싶은가? 아니면 신뢰를 다시 세우는 어른으로 살고 싶은가?